4년 전에 한 매장 전단지가 공개되면서 식품 가격 오름세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레딧에 올려진 4년 전 푸드베이직 전단지를 요즘 가격과 비교해 봤더니 이전엔 베이컨이 2달러 88센트였지만 요즘은 2달러가 더 올랐고 크림치즈도 3달러 미만, 도리토스 2봉지는 5달러였습니다. 닭다리살은 파운드당 2달러 99센트였는데 지난해 로블로 매장에선 무려 12달러 25센트에 팔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2달러면 살 수 있던 스파게티 면도 이제는 6달러를 내야 합니다. 2009년 여름 전단지를 보니 99센트에도 꽤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4년 동안 진짜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며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글쓴이 역시 몸에 좋다는 것들은 너무 올라 돈이 부족하면 사 먹을 수도 없게 됐다며 허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달하우지 대학 식품 전문가는 다국적 기업 제품들 위주로 주로 가격 인상이 있어 보인다며 식품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가격 상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식품 가격은 더 오를 거란 겁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식품 가격은 2.5에서 4.5%로 지난해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연간 식품비로 700달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장바구니 고물가에 단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알뜰 소비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와 포인트 적립, 플립 같은 앱 활용 이외에 저렴한 자체 브랜드 구매, 할인 품목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또 똑똑한 소비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제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쇼핑 전 집에 있는 품목을 확인해야 하며 매주 가격을 파악해 프라이스 매칭을 활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외에 버려지는 식품을 할인해주는 앱을 애용하고 식품 보관법을 배우며 1년에 한 달 정도는 집에 보관된 재료들과 적립된 포인트만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해볼만 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주말 내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 켄싱턴 마켓 컬리지 스트릿과 어거스타 애비뉴에 있는 편의점 근처에서 20대 남성 등 2명이 흉기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한 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한 명을 붙잡아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 밤 11시 20분에는 프런트와 존 스트릿에 있는 고층 콘도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며 26세 남성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놀스요 왈시 애비뉴와 웨스턴 로드에서는 어제 새벽 1시 15분경 차량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자 경찰이 추적한 끝에 윌슨 애비뉴와 제인 스트릿에서 운전자를 찾았는데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남성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온주특별수사팀이 조사 중입니다. 현금 지급기를 털기 위해 폭발물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세인트 클레어 애비뉴 이스트와 오커너 애비뉴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현금 지급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절도범이 지급기에 폭발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당국이 출동해 오늘도 현장 주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에서는 트럭이 건물을 돌진해 현금 지급기를 통째로 훔치거나 전기톱을 사용하는 범죄가 있었으나 폭발물을 설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는 올 들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이스트 33번 애비뉴와 나이트 스트릿에 있는 가정집 안에서 남성 한 명이 피살됐으며 현장에서 39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밴쿠버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사망자 신원이나 사인, 범행 동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온타리오주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썸머잡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급여는 시간당 16달러 55센트에서 17달러 40센트입니다.
기간은 5월에서 9월 사이 온주의 각 부처와 지방기관, 지역사회 그룹 등에서 8주에서 최장 18주까지 근무합니다. 사무보조에서 프로젝트 보조,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고객 서비스는 물론 박물관이나 식수 보조 이외에 주방 도우미와 가축공원 운영 보조, 기타 농업과 야생동물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15세 이상 고등학생과 대학생, 졸업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근무 기간 중 온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 마감일은 다릅니다. 토론토의 스포츠 구단에선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블루제이스는 박스 오피스와 티켓 지원, 코디네이터와 티켓팅 운영, 소매 및 게임데이 팀장 등을 찾고 있습니다. 랩터스와 메이플리프스는 스코시아 경기장 식음료 매니저와 이벤트 보안 오피서, 프로덕션 매니저와 이벤트 관련 직원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고스와 토론토 FC는 멤버십 부매니저와 회계 경력직과 영업 직원을 뽑는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하철에서 10대 소녀와 몸싸움을 벌인 뒤 휴대전화를 강탈한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 15분경 서부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콕스웰역에 탑승한 남녀 2인조 일당이 10대 소녀 2명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가는 싸움으로 번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들은 이를 무기로 상대를 폭행한 뒤 체스터역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어제 경찰은 강도와 가중폭행, 절도 혐의로 이들을 수배 중이라며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으며 당시 폭행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교장이나 교사, 지역별로 휴대전화 사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했던 정부는 하지만 지난해 온라인 성범죄에 시달려온 12세 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온라인 위협에 대응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신학기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함께 아이들의 사이버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관련 이미지를 없애고 온라인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소셜미디어 업체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2024 캐나다 오토쇼에서 이번에 신설된 전기차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올해의 차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전문 기자단이 2024년형 모든 모델과 디자인 등이 변경된 차량들을 투표해 각 부문 최종 3개의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기차 유틸리티 부문에서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와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9이 뽑혀 우리 차끼리 경쟁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대 아이오닉 6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전기차 부문에서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과 경쟁을 벌이고 제네시스 GV70는 유틸리티 부문에서 마츠다 CX-9이 토요타 그랜드 하일랜더와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4 올해 차 부문엔 아큐라 인테그라 타입 S와 혼다 어코드, 토요타 프리우스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2024 캐나다 오토쇼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메트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세계 최고 갑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루이비통과 디올, 모에 샹동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과 그 가족의 순 자산은 2,078억 달러로 일론 머스크 CEO의 2,045억 달러를 웃돌며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놓고 다툰 두 경영자는 이번엔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의 영향으로 순자산액이 증가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오라클 창업자 레리 멜리슨, 메타 플랫폼 창업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 순입니다.